대부분의 사람들은 쌍둥이는 항상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서로에게 지원군과 동료가 되어 평생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보다 못한 쌍둥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서 불행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의 행복해 보이는 인생을 질투하고 너무나 가지고 싶어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같은 다른 하나가 없어지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아는 자기보다 5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 언니 써니가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어린 나이에 가진 정과 기록으로 삶이 이미 망가졌는데 멋진 차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언니에게 질투가 났습니다. 언니만 없어진다면 그녀의 인생을 훔쳐 신분 세탁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1996년 진아는 그녀의 위험한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고 쌍둥이 언니 살인 미수로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1996년 11월 6일) 오후 3시 20분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911에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옵니다. 써니와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 헬렌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헬렌이 누구냐고 물으며 문을 열자 문 밖에 서 있던 흑인 남자는 잡지 방문 판매원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관심이 없다며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헬렌을 세게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총을 꺼내서 헬렌에게 겨누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동행으로 보이는 동양 남자가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샌디에이고 출신인 16살 아치 그리고 15살 조나단입니다. 써니는 욕실에서 샤워를 막 끝내고 머리를 말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리는 룸메이트의 비명소리와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룸메이트를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응급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욕실에서 숨어서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아파트의 강도들이 침입해 룸메이트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을 빨리 보내달라고 911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써니는 룸메이트 헬렌이 강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을 든 아치가 욕실 문을 발로 세게 차서 부수고 들어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써니를 본 그는 그녀에게 총을 겨누며 경찰한테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는 전화 기록 목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던 조나단이 들어와 써니의 다리와 손을 끈으로 묶고 덕테이프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범인들은 결박당한 써니와 헬렌을 욕조 안에 가둬놓고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뒤졌습니다. 그때 밖에는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에 놀란 조나단은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아치는 헐레벌떡 욕실에 들어와서 여자들의 팔과 다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써니와 헬렌에게 경찰이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It was a big joke. Nothing happened. We were playing games. 욕조에서 나온 남자는 집을 나가려는 순간 경찰들에게 잡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경찰은 거기에 서 있던 동생 진아와 마주쳤습니다. 경찰은 진아에게 여기에 사냐고 물었습니다. 진아는 676호에 산다고 답했고 그곳은 경찰이 신고받은 주소였습니다. Asked her if there had been any problem at the location. And what did she tell you? She told me that she had talked with her roommate or had a fight with one of her roommates about 10 minutes prior to my arrival. 경찰은 안에 누가 있는지 등 여러 질문을 했고 진아는 무슨 문제라도 있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으로 가서 아치를 체포할 때 진아는 조나단을 태우고 샌디에이고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샌디에이고에서 언니 써니의 신용카드로 돈을 더 찾은 다음 조나단과 경찰을 피해 멕시코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렌트한 파란 차를 다른 차로 바꾸려고 들른 렌트카 사무실에서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언니 써니에 대한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된 진아는 기소되었습니다. 1974년 4월 30일 한국 인천에서 써니와 진아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유부남이었던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쌍둥이를 사생아로 출산하였습니다.
써니는 진아보다 5분 먼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언니가 되었습니다. 불륜 사이로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쌍둥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헤어집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각자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몇 년을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었던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이혼을 했습니다. 쌍둥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한국 생활에 지친 어머니는 아메리칸 드림의 환상을 가지고 딸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부푼 꿈을 갖고 미국에 온 어머니는 또 결혼을 하지만 기구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생계유지를 위해 칵테일바에서 웨이트레스로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도박이라는 나쁜 취미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도박에 중독되어 카지노에서 거의 폐인처럼 살다시피 하였고 쌍둥이를 집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써니와 진아는 서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둘이 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외로운 이민자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렌트비와 생활비를 낼 능력이 없던 어머니는 결국 쌍둥이를 친척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써니와 진아는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똑똑하고 영리했던 쌍둥이는 서로 의지하고 경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업적으로 아주 우수했던 써니와 진아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공동으로 연단에 올라 졸업생 대표로 졸업장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들에게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그들의 삶은 엇갈리게 됩니다. 써니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으며 진아는 혜택이 많은 공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던 진아는 군대에 적응을 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아는 공군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진아도 그녀의 어머니처럼 결국 도박에 중독됩니다. 자신을 길러준 사촌 이모의 은행에서 5,000불을 뺏어 쓰고 주변 사람들의 신용카드와 수표를 훔쳐 도박 미천으로 탕진했습니다. 산더미처럼 불어난 도박 빚을 갚으려고 써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둘은 몸싸움까지 해서 서로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진아는 신용카드와 수표 도용으로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형을 선고받고 샌디에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아는 수감 생활 동안 작은 공간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BMW를 타고 명품 옷을 입으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언니 인생이 질투가 났습니다. 그녀와 똑같은 얼굴로 태어났지만 초라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며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때 진아가 언니의 인생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0일 전 진아는 모범수에게 주어지는 5시간 사회적응 외출 허가를 받고 사회로 나왔다가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탈옥수가 되었습니다. 사회로 나온 진아는 언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샌디에고에 간 진아는 적은 돈을 받고 자기 일을 도와줄 16살 아치 그리고 15살 조나단을 아는 사람한테 소개받았습니다. 진아는 두 청소년에게 얼바인에 있는 언니 집에 같이 가서 자기 짐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면 100불씩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것처럼 들리고 무엇보다 돈도 벌 수 있어서 심심했던 그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난 아치와 조나단은 진아가 렌트한 파란색 머스탕에 올라탔습니다. 얼바인으로 가는 길에 진아는 슈퍼마켓에 들러서 덕테이프, 끈 그리고 잡지 여러 권을 샀습니다. 구입한 물건을 트렁크에 실은 후 차에 올라탄 진아는 아침에 불법적으로 구입한 총을 아치와 조나단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쏴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신이 난 청소년인 아치와 조나단은 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외딴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한 번씩 총을 쏜 후 다시 차에 탔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진아는 아치와 조나단에게 자기 언니를 죽여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판에서 진아는 언니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언니 집에 있던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서 친구에게 부탁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같이 체포된 아치와 조나단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와 합의를 했고 자신을 살인 공모라는 누명을 덮어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 부상을 입는 심각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재판장에서 나온 모든 증인과 증거는 진아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wanted her sister dead and she wanted her dead now. And if they weren't going to do it, she was going to do it herself. 사건이 떠들썩해질수록 진아는 점점 악랄한 범죄자로 굳어져 갔지만 그녀는 이를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진아는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이 없었으므로 관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생 진아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것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웠던 써니는 두 번째로 열리는 재판 전날에 죽으려고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써니를 찾으러 그녀 집에 갔습니다. 자살에 실패한 써니는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녀를 법정에 서게 했습니다. You were late this morning. Could you tell me why? Okay. I told some people already. What happened was, yesterday I had a big fight with my mom. I went to the drugstore and bought 3 boxes of sleeping pills. 판사는 이 시점에서 써니가 증인으로서 질문에 일관성 있게 대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녀를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재판 과정 중 자살을 기도했다고 스스로 밝힌 써니의 발언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은 그 사실조차도 자극적인 기사거리로 이용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써니가 관심을 받으려고 연기를 한다며 나쁜 언니라고 비난했고 써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Monday night, I took a lot of sleeping pills and then I found myself in the hospital. Isn't it true that the only reason you did this was to create more interest in this case so you could make more money? Not at all. 써니는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자신의 이야기 판권을 1200만 원에 팔았으며 그녀를 위해 일해주는 에이전트도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써니는 리자쇼라는 토크쇼에 나가서 자기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she tried to kill me. That's just totally nonsense. There's no motive. You're trying to make as much money off of this case as you possibly can, aren't you? I mean, that's why you have an agent, right? If people are going to pay me, then why not? 재판 초기에 동생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써니는 점차 적극적으로 동생 진아 편에 서서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your sister? Currently, I want to do everything I can to help her. 쌍둥이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희망을 갖고 11살의 엄마를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진 엄마에게 버려진 채 둘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서로가 필요했고 의지가 됐습니다. 쌍둥이에게는 그들을 보호해줄 어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You and Gina have been through a lot together in your lives, is that right? Yes. Starting back when you were in Korea and the two of you were shipped off to relatives by your mother, is that right? Yes. 단순 강도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검정색 쓰레기 봉투와 세척제 그리고 고무장갑을 진아가 사건 전날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욕조에 감금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잔인한 살해 행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지능적인 범죄 수법으로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17일 진아는 살인 공모 혐의와 가택침입, 1급 절도, 총기 소지 및 강제구금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결됨에 따라 살인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해당하는 최소 26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세 아치는 8년형을 그리고 15세의 조나단은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형을 받은 진아를 위해 한인사회에서는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한인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살인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자매간 오해와 불화로 인한 것이며 주류 언론에 의해 사건 본질이 왜곡돼 살인 미수 사건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2018년에 43세 진아는 복역 21년 6개월 만에 출소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